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계속 변동성을 죽이면서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방향성 탐색자들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전일 CPI 충격을 오늘은 종목별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들이 많아서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상관계수가 0으로 수렴하는 지금 이 시장,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선물 갭 다운 이후 선물 매매자들이 시장을 밀었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빠른 현물 매도로 시장이 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초가 이후 10분 만에 거의 1000억을 때려버리면서 초반에는 저평가된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이 들어올 정도로 현물 매도가 강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방향이 아래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물 매도를 따라가거나 쌓은 주체들이 딱히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너무 빠르게 아래로 꺾이면서 신규로 선물 매도를 한 것보다는 전일 선물을 매수한 거를 좀 집어던지는 정도의 매도만 있었고요. 그래서 9시 19분에 저점을 기록할 때까지 시장은 참 빠르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선물 매도가 쌓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너무 빠르게 화요일에 기록한 고점권까지 밀리자 파생시장 참여자들은 이 가격대에서 계속 숏을 쌓자니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이 지금 바로 빠질 분위기가 아니죠. 또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에 대한 손절매만 나왔을 뿐 풋옵션에 대한 환매수가 나오지 않아서 옵션 변동성이 거의 살아나질 않았어요. 만약에 시장을 롱으로 돌리기라도 한다면 저평가된 콜옵션이 급격하게 환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 숏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콜 440 매도분을 아주 좋은 가격에 상당량 익절을 할 기회로 삼았고요. 그래서 옵션 자체가 워낙 저평가라서 품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장이 9시 30분이 넘어서도 신규로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좀처럼 밀리지 않았죠. 결국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조금 쌓은 것을 아주 거칠게 걷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거의 2포인트를 15분 만에 땡겨버렸는데, 옵션 매도를 할 때 그냥 잡아서 몇 날 며칠 뭉개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절한 가격에서 포지션을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좋은 가격에 쌓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과는 달리 옵션은 여러 가지 그릭스들, 그러니까 델타, 감마, 세타, 베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치고 빠지기 시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옵션 매도가 아닌 옵션 매수로 추세 추종을 할 때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제가 주로 하는 커버드 콜 혹은 네이키드 옵션 매도는 몇 날 며칠 포지션을 쌓았다가도 포지션이 이익으로 전환되면 어느 정도 줄이거나 해지를 해서 이익을 고정시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시장이 잠깐 급등을 했는데 후속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았죠. 그리고 웃긴 게 이 옵션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빠르게 선물 매수를 할 때 콜옵션이 확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나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이어갔고요. 오후 3시까지 3,000원 넘게 매도를 해서 사실상 어제 담았던 양만큼은 다시 다 치워버려서 현물 시장에서도 포지션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다가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베이시스가 나빠져야 되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그 시장 분위기 나쁠 때를 제외하고는 베이시스가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어제보다는 나빴는데 그래도 장중에 제법 차익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는 등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도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죠. 현물에서는 매도를 꾸준히 쌓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추세적 매도 압력이 없으니까 베이시스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거예요. 또한 어제 개인이 선물 매도를 사흘 때쯤 쌓은 상황에서 오늘 갭다운이 나오니까 선물 매수를 부지런히 해서 매도분이 일부를 좀 이익 실현을 했죠. 그렇게 개인이 시장을 바치니까 거래량은 없고 또 오후장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차익 거래를 하던 금융투자가 마감 동시 효과 때 오늘 장중에 쌓은 그 매수 차익 거래를 청산하려고 현물을 내놓으니까 시장이 확 밀려버려요. 그리고 그 뒤로 선물 매도로 환매수하려고 하니까 그 15분 동안 상승을 거듭해서 1포인트 넘게 올라서 오전에 기록했던 고점권까지 올라서 동시효과가 갭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물 거래량도 부족하고 선물 시장 참여자도 부족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아주 질려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이 435포인트까지 올라버려서
또 프리미엄을 죽이면서 아주 애매한 위치에 도달하게 됐어요. 장 마감 무렵 풋옵션이 좀 눌리긴 했지만 선물이 고가로 마감한 것을 감안하면 풋옵션 가격은 더 빠져야 정상인데, 풋옵션 가격이 야간 선물처럼 갭 다운이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시장이 콜옵션 간말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요. 헌데 이번 물 옵션이 아직 5주차라서 이 콜옵션 미결이 제대로 안 쌓여있죠. 그래서 콜옵션에서 롤링업이 나와봤자 연속적인 가능성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올라오면 콜 매도를 쌓을 기회로 생각할 것입니다. 콜 매도 440을 또 좋은 가격에 오늘 줄여놨고, 그래서 증거금도 넉넉하고요. 또 어제 오후 이후 횡보기에 좀 매도를 좀 늘리긴 했지만 어쨌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콜 매도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사실 증시가 너무 안 움직여서 오늘 뭐 휴장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휴장 아닙니다. 그럼 유럽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제 미국 CPI 발표에 대한 액션이 오늘 뒤집혔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럽 세션 시작하기 전부터 일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또 유럽 국채를 살 거라는 메신저가 돌았어요. 그러면서 유로화도 살살 강세로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럽 국채와 미국 국채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유로존 경제 지표가 하나 흠집이 난 게 있어요. 초반에 유로화 매수세 들어오면서 계속 매도가 나왔는데, 이 저녁 6시에 그 유로존 상업 생산이 전월비 마이너스 1% 감소로 컨센서스보다 아주 많이 나쁘게 나왔죠. 그러자 이제 유로가 계속 망치질을 하면서 이제 얻어맞다가 여기서 더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늘 수급이 앞서죠.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눌리는 듯 했다가 다시 롱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그 유로화에 대해서 망치질을 했던 녀석들이 다 이제 스탑로스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끝까지 유로화 매수가 들어와서 전일의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해버렸어요.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데다가 오늘 6시 40분에 있었던 그 오후 6시 40분에 있었던 그 독일 10년 국채 입찰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0.3%라는 아주 낮은 금리로 낙찰되면서 채권 매수에도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결국 독일 10년물 국채는 최근 4월간의 눌림을 모두 위로 돌려버렸어요.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이런 되돌림은 이미 미국 세션 시작 전에 상당량이 이루어져서 어떤 지표로 인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어제는 좀 말이 안 되는 반응이었고 오늘은 실수요가 들어와서 되돌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오늘 되돌림이 나온 가운데 중간중간에 조정 같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꾸준하게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커머디티에서는 어제 미국채 30년 입찰 이후로 나스닥 뭐 눌리고 골드도 막 상승부 눌리고 해서 약간 시장이 미궁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골드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유럽 세션에서 경제 지표들을 모두 극복하고 미국 세션 시작 직전에 이미 1830달러를 넘기는 등 1%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미국 본장 때는 골드에 또 매도가 막 나오면서 그동안에 역추세 매매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매도자들이 망치질을 해댔는데, 미국 세션 오후장 들어서 더 이상 밀리지 않자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다시 1828달러까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헌데 구리와 기름은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구리는 LME 세션 오픈하고도 계속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본으로 따져도 거의 15거래일 내내 제자리를 기록 중인데, 이쯤 하면 방향성을 보이겠지 하고 따라가면 제자리로 내려오고, 또 밀린다고 매도하면 바닥이고 하는 짓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한 이상 방향성이 어디론가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주봉이 마이너스 1.6% 정도라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구리가 하락을 하면 지난 6월 중순에 기록했던 언더슈팅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톤당 9,9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중국 증시가 계속 눌리고 있죠. 또 상품 시장도 전체가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죠. 그래서 상승보다는 하락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내일이 옵션 만기라서 유럽 세션에 있었던 사우디와 그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그 협의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만 흔들렸을 뿐 밀리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유럽 세션 내내 기름이 좀 조용했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원유 재고 발표가 나자, 이 원유 재고 자체는 컨센서스보다는 더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가솔린 재고가 급증을 했죠. 그래서 야, 드라이빙 시즌 이거 맞아? 이런 의문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재고 발표 이후에 바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잠깐은 탐색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5분 정도 버티다가
추세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서 시세가 터졌습니다. 사실 저는 시세가 이렇게까지 아래로 터진다는 것은 좀 오버액션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건 풋매도를 쌓을 기회를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그 74달러 풋옵션을 평균 프리미엄 한 1.1 정도로 받고 팔았는데 밀려도 72.5달러까지 내려가는 건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또 왜냐면 또 만기가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옵션 미결이 또 양쪽이 또 빵빵히 존재해서 굳이 아래로 시세를 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좀 기쁜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73달러 초반에서 좀처럼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내려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스탑로스를 쳤거든요. 근데 스탑로스 치고 진짜 얼마 안 있어서 기름은 72.21달러까지 무려 마이너스 3.99% 급락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건 진짜 오버액션 같아요. 저건 좀 아니지 싶은데 어쨌든 시장이 현물 마감 때까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마감 이후에 다시 눌려서 그 72.8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번 만기는 저는 72.5달러가 아니라 이거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기름이 쌍봉을 만들고 진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유럽 세션 정리하면 증시는 제자리였다. 하지만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은 전일이 그 CPI 쇼크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CPI 지표를 수급으로 모두 되돌렸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세션은 오늘 참 짜증이 납니다. 일단 장 시작 전 유럽 세션 시작 후 채권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서 전일 밀렸던 장기 채권들이 죄다 반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미국 세션 시작하기 전에 거의 반등이 다 나온 상태라서 미국 세션 시작하고는 사실 얼마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시작 전에 미국 PPI 발표가 있었죠. PPI와 코어 PPI 모두 전월비 1% 상승으로 컨센서스보다 엄청 세게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은 진짜 웃기게 반응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CPI 발표 이후 나스닥 내려가고 채권도 하락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PPI가 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아예 반응을 안 했습니다. 게다가 나스닥은 PPI 발표 이후 아예 폭등을 해버렸어요. 채권 시장이 반응을 안 한 이유는 뻔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용기 있게 숏을 때릴 녀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스닥은 솔직히 꿰다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꿰다 맞추는 짓은 못하겠고 지표 발표 전까지 기다렸던 이 프리마켓 호가 프리마켓 호가가 지표가 나오니까 됐어 이 정도면 이젠 그 호가를 강하게 집어넣어도 되겠어 하면서 이젠 호가가 올라가서 그 나스닥 지수 선물이 올랐다 이 정도로밖에 해석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대 지수는 장 시작 전에 이미 갭상승을 크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무려 2%가 갭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을 견인했고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주들이 또 상승을 해서 장 초반에 커버링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는 전일 기록했던 고점을 살짝 벗기면서 14,991포인트에 걸어놨던 그 스탑로스들을 싹 체결시켰어요. 물론 고점권이니까 매도를 더 쌓았다가 걷어내는 그런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했다면 이익으로 나올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맛배기로 선물 매도를 들어간 것이라서 아주 깔끔하게 그냥 손절을 하고 다음 기회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 포지션 트레이더들이 맛배기로 진입한 것은 단가를 맞춰서 빠져나오려는 그런 것이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들어놓고서 조금 들어간 다음에 스탑로스 가격에 도달하니까 이거 스탑로스 치지 말고 물타기를 해서 물타기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버릇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분명히 잘못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포지션은 살려서 물타기해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번 제대로 당하게 돼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옛날 이야기 하면 그 왕년에 제가 기름 매도를 600회까지 쌓았다가 아주 뒤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물론 종국에는 스탑을 다 날렸으니까 뒤진 거 맞죠. 물론 그것으로 완전히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본 손실도 컸고요. 그것도 프랍 시절에 그런 멍청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나쁘끄러웠는데요. 시장이 방향성을 보고 포지션을 쌓는 것과 단순히 물타기를 하는 것은 분명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튼 초반에 지수는 고가에 대한 부담으로 매도 압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버텼는데 유럽 세션이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유럽 마감하고 나서는 나스닥은 갭상승분을 죄다 반납하고 전일 종가선 부근까지 밀려버렸습니다.
물론 또 지랄 같은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결국 그 뒤로는 그냥 의미 없이 윗꼬리를 이틀 연속 만드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금융주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미국 세션 개장 전에 채권 가격이 죄다 올라오자 금융주들은 대부분 갭 다운 출발을 해서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장중 조정을 싹 되돌려서 무려 4%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금융주들도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밈스탁이 대명사인 이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특히 AMC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마이너스 15%가량 하락을 했는데 이 시기들 고가권에서 열심히 나팔 불면서 유상증자하더니 결국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간만에 AMC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난 6월에 그 미국 시장 전체를 강하게 지지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화력이 이제 슬슬 떨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스닥은 이틀 연속 대형주가 강세여서 버틴 거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준비디오라든지 그런 기술주들 계속 얻어맞고 있어요. 그 시장이 하락 추세로 바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인데, 나스닥 주봉을 보면 이번 주 주봉이 이른바 붕 뜬 주봉이죠. 이격이 벌어진 채 아래 이평선과의 그 거리가 생겨난 주봉인데, 이번 주에 바로 조정을 주지 않고 여기서 계속 버티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위로 한번 뜨게 되면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하방을 잡아봐야 돼요. 뭐 그때는 변동성 상황 봐서 풋옵션을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이 16포인트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뭐 제법 센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거를 따라갈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요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별 변화 없이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숏도리들을 모두 손절시키는 그런 상승이 나온다면 그 봉은 진짜 파이널 슈팅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얘기할게요. 우선 시장은 지표와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월이 오늘 그 하원에서 도비시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을 찾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오늘 채권과 FX는 수급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엔화가 오늘 뜬금포 강세가 나왔죠. 엔화 강세가 나온 이벤트는 따로 없었지만 골드의 상승과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달러가 일방적인 그런 강세가 있었는데 요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라는 신호로 봐요. 아직 가설이긴 하지만 만약 달러의 일방적 강세가 멈추게 된다면 과연 EM 시장이 좋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달러가 지난 6월 그 중순에 급등을 한 뒤로 사실상 계속 이 자리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가 급락을 한다면 유럽에서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침 다음 주 그러니까 22일경에 그 유로존에서 통화정책 관련 발표를 할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달러는 방향성을 좀 바꾸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달러가 추세 강화, 그러니까 추가 상승할 거. 그러니까 양쪽으로 둘 다 열려 있는데 그게 아마 다음 주 목요일쯤이죠. 20일 그때쯤에 좀 나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적극적인 그런 포지션을 쌓지는 않는 게 좋겠어요. 한국 시장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늘 갭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주 콜 440 매도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너무 막 물러나서 출발시키면 옵션 변동성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량 조절은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리해서 추격 매매를 하면 다쳐요. 그래서 저는 단방향, 그러니까 콜 매도 하나만 집중해서 쌓고 청산하고 요것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이 차월물 기름 콜옵션 매도를 좀 쌓을 거예요. 당월물은 만기가 하루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제 시장이 급락을 해서 차월물 프리미엄이 아직도 그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프리미엄이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 75달러를 집중해서 매도를 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지난주에 기록한 이 저점권까지는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71달러 초반? 70달러 후반?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콜매도를 막 쌓았는데 이게 75달러를 종가상으로 넘긴다. 그러면 저는 콜매도 그 행사가 75를 77달러로 롤링업을 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워요. 근데 레버리지 줄여서 대응하시면 그래도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